찢어진 가족사진 한 장이 내뱉는 침묵이 이토록 잔인한 천둥 소리로 들릴 줄은 주시라 자신도 미처 예상하지 못했었답니다. 이옥순의 집 거실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이 평화롭게 내리쬐던 그 평범하고도 따스했던 공간은 주시라가 책상 위에서 이강세와 이풍주 그리고 이옥순이 나란히 웃고 있는 사진을 발견한 그 찰나에 모든 색깔을 잃고 잿빛 무덤으로 변해버렸는데요. 주시라는 경련하듯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으며 지난 69화에서 이 네 사람이 운명처럼 마주쳤던 그 기묘한 조우를 떠올렸는데 그때 이풍주 교수에게 이강세라고 했나? 저 선생님 잘 알아요? 라고 물었던 자신의 목소리가 마치 저주받은 예언처럼 귓가를 맴돌아 주시라의 온몸을 차갑게 얼려버렸던 것이었더라고요. 심장이 갈비뼈를 뚫고 밖으로 튀어나올 듯한 격동 속에서 주시라는 이옥순이 정성껏 내오는 약과와 강정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입술을 깨물며 갑자기 중요한 약속이 생각났다며 비틀거리며 그 집을 뛰쳐나왔는데 그런 주시라의 뒷모습을 보며 아무것도 모르는 이옥수는 형용할 수 없는 고뇌와 의아함에 빠진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답니다. 주시라는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것도 잊은 채 그 길로 병원으로 달려가 이강세 레지던트를 찾아냈는데 주시라는 이강세의 앞에 서서 이전에 온화하고 부드러웠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저 송곳처럼 쏘아보며 물었었더라고요. 주시라는 잔인할 정도로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앉으세요. 말이 선배라고 했죠? 현재 산부인과 전공이고요. 그리고요? 나한테 더할 얘기 없어요? 라며 이강세의 숨통을 한치의 여유도 없이 조여왔습니다. 주시라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배신감과 절망은 이강세의 심장을 단숨에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었는데요. 이강세는 주시라가 이미 자신과 형 이풍주 교수의 혈연관계를 알아차렸음을 직감하며 고개를 푹 떨구었고 주시라는 그런 이강세를 보며 자신의 딸 강마리가 겪어야 할 지옥 같은 미래와 겹사돈이라는 추악한 소문이 파편들을 예감하며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더라고요. 주시라는 이강세의 떨리는 어깨를 보며 자신의 인생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자문했습니다. 자신이 사랑을 선택한 대가가 딸의 눈물이어야 한다면 그 사랑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임이 분명했으니까요. 주시라는 이강세에게 우리말이 아무것도 모른 채 당신을 믿고 있어요. 그 아이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떨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나요? 라고 묻고 싶었지만 차마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강세는 주시라의 시선을 피하며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는 말만 반복했는데 그 나약한 사과가 주시라의 가슴에는 오히려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박혔었더라고요. 주시라는 이 청년 또한 형 이풍주를 향한 존경과 강마리를 향한 사랑 사이에서 얼마나 처참하게 찢기고 있을지 알면서도 엄마라는 이름으로 그를 용서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더욱 깊은 자괴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주시라가 무너진 가슴을 부여잡고 병원 복도를 헤매는 바로 그 시각, 송미령은 자신의 화려한 방에서 엄기분 원장이 건넨 프로젝트 팀 성과물을 확인하며 또 다른 파멸의 시나리오를 설계하고 있었답니다. 송미령은 노트북 화면에 띄워진 피실험자 명단을 무심히 훑어보던 중 K1 강민보라는 이름을 발견하고는 눈동자가 경련하듯 떨리며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는데요. 송미령은 강민보가 왜 프로젝트 피실험자야? 휴대폰 번호도 맞는데? 라고 읊조리며 엄기분 원장이 엘리오 박사로부터 대체 무엇을 흘려들었기에 강민보를 이 위험천만한 실험의 핵심 대상자로 삼았는지 의구심을 폭발시켰었답니다. 송미령은 강민보라는 존재가 단순한 주시라의 과거 남자가 아니라 엄병원의 후계 구도와 경영권을 뿌리째 뒤흔들 결정적인 유전자 데이터를 쥐고 있는 인물임을 본능적으로 깨닫고 입술을 비틀며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었었더라고요. 송미령은 자신의 계획을 앞당기기 위해 곧바로 전화를 걸어 강마리 인턴을 자신의 방으로 호출했었는데요.
송미령은 이강세와 표도기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지켜보는 앞에서 강마리에게 흑기사들은 가서 볼일 보시고 강마리 선생님은 2사급 상대 브리핑 준비를 하라며 막중한 업무를 떠넘겼고 연약한 강마리가 무거운 차트 뭉치를 혼자서 몇 번이나 옮기게 하며 비인격적인 육체 고통까지 안겼었답니다. 송미령은 강마리의 귓가에 입술을 바짝 대고는 재주가 많네요. 강마리 선생님. 네. 남자 홀리는 재주. 누굴 닮아서 그럴까? 라며 주시라와 강마리 모녀를 동시에 저급하게 비하하는 패륜적인 독설을 퍼부었는데요. 강마리가 부르르 떨리는 목소리로 시대착오적인 발언이라며 시정을 요구하자 송미령은 오히려 저런, 이건 굉장한 칭찬인데 그 재주 아무나 갖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사람 홀리는 재주라고 하면 되나? 편의점 가서 스타킹 좀 사와요. 스킨색으로라며 강마리를 철저히 하녀 취급하며 짓밟았고 이 굴욕적인 광경을 복도에서 지켜보던 진기석 부원장조차 송미령의 광기 어린 폭주를 차마 막지 못했었더라고요. 강마리는 스타킹 심부름을 하러 나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자신의 손등을 세게 꼬집었습니다.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필사적으로 참아야 했기 때문인데요. 자신이 의대 6년을 버티고 인턴 가운을 입은 이유가 고작 이런 수모를 겪기 위해서였는지 마리는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송미령이 내뱉은 누굴 닮아서라는 말은 마리의 심장 가장 깊숙한 곳을 핥히었습니다. 엄마 주시라가 평생을 바쳐 자신을 키워온 세월을 그런 식으로 모독하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지만 지금 당장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스타킹을 사러 가는 것뿐이라는 사실에 마리는 절망했는데요. 이강세가 복도 끝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마리는 끝내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강세의 따뜻한 위로조차 마리에게는 송미령의 독설만큼이나 아프게 느껴졌었더라고요. 진기석 부원장은 송미령의 아나무인 격 태도에 당혹감을 느끼면서도 그녀가 쥐고 있는 강민보의 정보가 자신의 지분 확보와 비밀스러운 경영 장악에 해가 될까봐 극도로 노심초사하고 있었답니다. 진기석 부원장은 송미령에게 미스 송,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뭘 사와요? 라고 물었지만 송미령은 브리핑의 스타킹도 보고서만큼 중요하다며 차갑게 대꾸했었는데요. 이때 마침 윤원경 이사가 나타나 송미령의 손을 들어주며 상황은 더욱 참혹하게 악화되었답니다. 윤원경은 강마리에게 나도 이사잖아. 올 때 내 커피도 사와. 프라푸치노에 휘핑크림 잔뜩 얹고 시나몬은 빼서라고 명령하며 강마리의 자존감을 바닥 끝까지 끌어내렸었더라고요. 윤원경은 아들 소리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강마리를 철저히 배척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진기석 부원장에게 당신은 강마리 아빠해, 나는 우리 소리 엄마 할 거니까라고 선언하며 부부 사이에 거대한 균열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었답니다. 진기석 부원장은 윤원경을 자신의 방으로 거칠게 밀어넣고 당신 요즘 너무 낯설어 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윤원경은 독한 표정을 지으며 이제부터 병원에서 내 집은 소리 집은 내가 지킬 거야. 절대 마리한테 가게 놔두지 않아라고 서슬 퍼렇게 못 박았었는데요. 윤원경의 눈빛은 이미 탐욕과 도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녀는 남편의 리베이트 비리마저 자신의 아들 소리를 지키기 위한 무기로 삼을 준비를 마친 상태였답니다. 진기석 부원장은 자신의 아내가 자신보다 더 잔인하고 독한 괴물로 변해가고 있음을 깨닫고 등줄기에 소름이 돋는 공포를 느꼈지만 이미 송미령과 맺은 엘리오 프로젝트의 늪에서 빠져나올 길은 전혀 없었는데요. 진기석 부원장은 송미령이 언급한 피실험자 K1 강민보가 혹시라도 자신의 경영권을 위협할 진짜 핏줄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에 휩싸여 미칠 듯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더라고요. 진기석 부원장은 윤원경의 차가운 태도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향해 방긋방긋 웃어주던 예전의 그녀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진기석은 당신 정말 마리를 그렇게까지 증오하는 거야? 그 애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라고 말하려다 윤원경의 서늘한 눈동자에 압도당해 입을 다물었습니다.
윤원경은 이미 진기석을 남편이 아닌 병원이라는 왕국을 빼앗으려는 경쟁자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진기석, 당신은 끝까지 강마리 걱정뿐이네. 그게 당신이 버림받을 이유라는 걸 왜 몰라? 윤원경의 비웃음 섞인 혼잣말은 진기석 부원장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고, 그는 비로소 자신이 지어온 업보가 사랑하는 아내마저 괴물로 만들었음을 실감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었더라고요. 주시라의 집 마당에서는 강민보와 윤순애의 대립이 마침내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었답니다. 강민보는 주시라와 이풍주 교수, 그리고 강마리와 이강세 레지던트의 얽히고 설킨 부적절한 관계를 알아버린 후 윤순애의 뒤를 강아지처럼 졸졸 따라다니며 진실을 털어놓았는데요. 윤순애는 강민보로부터 마리는 동생하고 만나고 시라는 형하고 만난다는 기막힌 소식을 듣고는 이게 무슨 콩가루지만 개족보야 라고 비명을 지르며 대문 밖으로 뛰쳐나갔었답니다. 윤순애는 자신의 집안이 비록 가난해졌어도 한때 번창했던 명문가였음을 강조하며 이런 추잡한 스캔들에 휘말린 것에 대해 손잡버린 강민보 앞에서 극도로 분노했었는데요. 윤순애는 손녀 강마리가 귀하고 이뻐도 주시라마는 포기할 수 없다며 강민보에게 관계를 정리하라고 압박했고, 홀로 남겨진 강민보는 저도 우리 말이 포기 못합니다라고 낮게 중얼거리며 주시라를 되찾기 위해 송미령의 사악한 계획에 기꺼이 발을 담글 결심을 굳히고 있었더라고요. 강민보는 화실로 돌아와 술병을 들이키며 인화된 주시라와 이풍주 교수의 다정한 포옹 사진을 뚫어지게 노려보았습니다. 사진 속 주시라의 평온한 미소가 강민보에게는 지독한 조롱처럼 느껴졌는데요. 시라야, 넌 나를 배신했어. 마리를 내 딸인 척 속여서 20년 동안 나를 바보로 만들었잖아. 강민보는 광기에 젖은 눈으로 붓 대신 송미령이 건네준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주시라의 인생을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파괴적인 기록들이 담겨 있었고, 강민보는 그것을 병원 게시판에 올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신이 가질 수 없다면 차라리 모두 파괴해버리겠다는 비뚤어진 집착이 강민보를 삼켜버렸던 것이었더라고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클릭하며 자신이 사랑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작별을 고하고 있었답니다. 이강세 레지던트는 주시라와 대면한 후 병원 연구실 복도 차가운 벽에 기대어 길게 한숨을 내뱉었었답니다. 그는 예고편에서 암시된 것처럼 자신의 형 이풍주 교수의 존재가 강마리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상처가 될지를 뼈저리게 예감하고 있었는데요. 이강세는 형 이풍주를 찾아가 형 정말 주시라 쉬어야만 해. 마리가 저렇게 당하는 걸 보고도 계속 만날 거야? 라고 눈물로 따져 물었지만 이풍주 교수는 서늘한 침묵과 고뇌로 대답을 대신했었답니다. 이강세는 형제의 우애와 사랑 사이에서 갈기갈기 찢겨나가며 나 잠깐이지만 마리랑 헤어지는 것까지 생각했어. 이건 처음부터 안 되는 일이었다고. 라며 절규했고 그 외침은 병원 지하 기록실로 향하던 강마리의 귀에도 희미하게 들려와 그녀의 가슴을 난도질했었더라고요. 강마리는 스타킹과 커피를 사들고 돌아오는 길에 송미령으로부터 발신 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의문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었는데요. 그 메시지에는 진실은 병원 지하 기록실 3번에 있다는 서늘하고도 유혹적인 지시가 담겨 있었답니다. 강마리는 무엇인가에 홀린 듯 어두운 지하 기록실로 향했고 그곳에서 20년 전 엄기분 원장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극비리에 진행했던 정자 기증 및 교체 기록 원본 파일을 발견했었는데요. 강마리는 떨리는 손으로 노랗게 변색된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다 피실험자 K1 강민보라는 이름 옆에 실제로 수정에 사용된 기증자의 이름이 255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는 경악했었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이풍주 교수의 아버지이자 엄병원 창립의 숨은 실세였던 인물의 이름이었던 것이었는데요. 강마리는 자신이 이풍주 교수의 배다른 동생이자 이강세 레지던트와는 피를 나눈 친남매일지도 모른다는 충격적인 가설의 비명을 지르며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로 주저앉았었더라고요. 그 순간 지하 기록실의 조명이 깜빡거리며 누군가의 검고 긴 그림자가 강마리를 덮쳤었답니다.
강마리 못 봤어요?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해요라는 이강세의 긴박한 대사가 흘러나온 것처럼 강마리는 그곳에서 송미령이 보낸 괴한에 의해 강제로 자취를 감추게 된 것이 분명했는데요. 송미령은 강마리를 실종 상태로 만들어주시라와 이풍주 교수의 정신을 완전히 붕괴시키고 엄기분 원장을 몰아내기 위한 최후의 이사회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송미령은 늙은 여우 엄기분, 내가 20년 전 숨긴 그 추악한 정자기증의 실체가 바로 내 손녀를 파괴하는 가장 강력한 독이 될 거야 라고 응조리며 지하실 거울을 보며 소름 끼치는 웃음을 터뜨렸었더라고요. 지하 기록실의 곰팡이 냄새 섞인 공기는 강마리의 숨을 가쁘게 만들었습니다. 강마리는 그림자의 주인을 향해 누구세요? 거기 누구냐고요? 라고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서늘한 침묵뿐이었습니다. 갑자기 입이 막히고 몸이 결박되는 순간 마리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송미령의 괴롭힘이 아니라 자신을 이 병원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려는 거대한 음모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마리는 발버둥 쳤지만 강한 완력에 눌려 의식이 희미해져 갔습니다. 마지막 순간 마리의 눈에 비친 것은 서랍 구석에 떨어져 있던 자신의 청진기였습니다. 그것은 마리가 의사가 되기로 결심하며 엄마와 함께 샀던 소중한 물건이었는데 이제는 차가운 바닥에 버려진 채 주인을 잃고 있었더라고요. 주시라는 강마리가 전화조차 받지 않자 미칠 듯한 불안감과 모성애의 공포에 휩싸여 병원 모든 층을 미친 듯이 뛰어다녔었답니다. 주시라는 이풍주 교수를 붙잡고 우리 마리가 사라졌어요. 그 여자 송미령이 우리 마리한테 무슨 짓을 한 것 같아요. 라고 울부짖었지만 이풍주 교수 역시 송미령이 파놓은 엘리오 프로젝트의 법적 함정과 자신의 아버지가 저지른 과거의 죄업에 묶여 꼼짝도 할 수 없는 처지였는데요. 이풍주 교수는 주시라를 부축하며 안심시키려 애썼지만 그의 눈빛 또한 절망으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시라 씨, 제발 정신 차려요. 마리는 내가 찾을게요. 내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마리는 내가 찾아옵니다. 이풍주 교수의 절박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병원 메인 로비의 대형 스크린에는 주시라와 이풍주 교수의 비상계단 포옹 영상이 송미령의 명령에 의해 무한 반복 재생되며 이들의 고결했던 사랑을 천박한 스캔들로 비웃고 있었더라고요. 이풍주 교수는 비상계단 구석에서 홀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20년 전 엄병원에서 저지른 일이 말이라는 아이의 탄생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그에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지옥이었습니다. 만약 마리가 정말 자신의 동생이라면 자신이 주시라를 향해 품었던 그 뜨거운 감정들은 무엇이 되는 것일까요? 이풍주는 아버지, 당신은 왜 나에게 이런 짐을 남기셨나요? 라며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송미령은 그런 이풍주의 고통을 즐기듯 먼 발치에서 지켜보고 있었고 이풍주는 비로소 송미령이 단순히 자신을 되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이들의 인생을 철저히 파괴하려 한다는 것을 깨닫고 전율했었더라고요. 엄기분 원장은 집무실에서 송미령이 제출한 가짜 투자 승인 서류를 갈갈이 찢어버리려 했지만 진기석 부원장이 드림인 리베이트 관련 증거 사진들과 골드바 영수증 때문에 손을 부르르 떨며 펜을 멈췄었답니다. 진기석 부원장은 어머님, 마리를 살리고 싶으면 당장 사인하세요. 송미령은 지금 마리가 어디 갇혀 있는지 아는 유일한 사람입니다라고 협박하며 자신의 장모인 엄기분 원장을 벼랑 끝 사지로 몰아세웠는데요. 엄기분 원장은 평생 지켜온 병원의 명예와 금지옥엽 같은 손녀의 목숨 사이에서 지옥 같은 갈등을 하며 진기석, 자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자네도 우리 소리 아빠잖아. 라고 소리쳤지만 진기석 부원장은 그래서 이러는 겁니다. 소리한테 이 병원의 모든 권력을 온전히 물려주려고요라며 야비한 눈빛을 번뜩였었더라고요. 엄기분 원장은 펜을 쥔 손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40년 전 이 병원을 일구기 위해 밤낮 없이 달렸던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 남은 것은 사위의 배신과 손녀의 실종이라니
엄기분 원장은 내가 지은 죄가 너무 크구나, 실아야. 말이야. 라고 중얼거리며 결국 계약서 구석에 서명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엄병원의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자 동시에 자신의 명예를 땅에 묻는 행위였습니다. 진기석 부원장은 그 서류를 낚아채듯 집어들고는 만족스러운 듯 방을 나갔고 엄기분 원장은 텅 빈 집무실에서 창밖의 병원 전경을 보며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더라고요. 병원 뒷마당 어두운 벤치에서 술병을 들이키던 강민보는 멀리서 들려오는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를 들으며 자조적인 웃음을 지었었답니다. 강민보는 자신이 송미령에게 넘겨준 K1의 데이터가 사실은 강마리의 진짜 유전자 정보가 아니라 20년 전 주시라가 자신에게 보관해달라고 애원했던 이풍주 교수의 아버지가 남긴 치명적인 의료과실 보고서였음을 송미령이 아직 눈치채지 못했다는 사실에 기묘한 승리감과 쾌감을 느꼈는데요. 강민보는 실아야, 내가 널 지키는 마지막 방법은 이것뿐이야. 나도 내 인생을 다 바친 말이마는 절대로 포기 못해라고 움조리며 송미령과 진기석 부원장을 한꺼번에 지옥으로 끌고 내려갈 이중 스파이의 마지막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비장한 각오를 다지고 있었답니다. 강민보는 자신의 부성애가 비록 비뚤어지고 비겁한 방식일지라도 주시라와 강마리를 지킬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악마에게라도 영혼을 팔 준비가 되어 있었더라고요. 강민보는 술병을 바닥에 던져 박살냈습니다. 유리 파편이 튀어 그의 손등을 스쳤지만 그는 아픔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송미령, 넌 내가 승리한 줄 알겠지. 하지만 내가 쥔 그 K1 서류가 사실은 내 목을 조르는 밧줄이라는 걸 곧 알게 될 거야. 강민보는 주시라와의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마리가 처음 아빠라고 불렀던 그날의 떨림을요. 비록 생물학적 아버지는 아닐지라도 그는 마리를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강민보는 이제 자신이 쌓아온 화가로서의 명성을 버리고 주시라와 마리를 위해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추악한 전쟁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더라고요. 밤이 깊어지자 병원 옥상 난간에는 이강세 레지던트가 홀로 서 있었답니다. 이강세는 강마리가 실종되기 직전 남긴 낡은 청진기를 손에 꼭 쥔 채 이건 처음부터 안 되는 일이었다는 운명의 비참함을 반복하며 오열했었는데요. 그때 이강세의 휴대폰으로 강마리의 번호가 찍힌 전화가 기적처럼 걸려왔었답니다. 이강세는 홀린 듯 통화 버튼을 눌렀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강마리의 맑은 목소리가 아닌 송미령의 차갑고 비릿한 웃음소리만 들려왔는데요. 이강세 선생, 지금 당장 형을 포기하고 병원을 떠나요. 그럼 강마리를 살려주지. 당신 형과 그 아버지가 20년 전에 저지른 살인 행위를 마리가 알게 되면 그녀는 영원히 당신 가문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송미령의 잔인한 거래 제안은 이강세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았고 그는 옥상 난간을 부여잡으며 밤하늘을 향해 짐승 같은 비명을 질렀었더라고요. 이강세는 빗물 섞인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차가운 살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송미령, 당신이 우리 형제를 파멸시키려 한다면 나 또한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거야. 이강세는 옥상 문을 박차고 내려와 중앙통제실로 향했습니다. 그는 마리가 어디에 있는지, 송미령이 어떤 식으로 마리를 감시하고 있는지 파헤치기 위해 병원의 모든 CCTV 기록을 해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레지던트 이전에 천재적인 프로그래밍 능력을 숨기고 있었는데 이제 그 능력이 자신의 사랑을 구하는 유일한 무기가 되고 있었더라고요. 결국 병원 지하 기록실 가장 깊숙하고 습한 구석에서 결박된 채 겨우 눈을 뜨는 강마리의 처절한 모습이 비춰졌었답니다. 강마리는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자신의 앞에 서 있는 누군가의 고급 구두를 발견하고는 공포에 질려 눈이 커졌었는데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진기석 부원장의 비밀비서 김미경이었답니다. 김미경은 강마리에게 인턴 선생님, 이제야 당신의 가짜 인생 뒤에 숨겨진 진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네요. 당신 아빠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엄기분 원장이 당신을 그토록 미워하면서도 이 병원 인턴으로 곁에 두었는지라며 피 묻은 서류 한 장을 건넸었는데요. 강마리가 그 서류를 읽어내려가는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경악과 혐오로 커지며 모든 것이 파국으로 치달았답니다. 과연 강마리가 확인한 그 서류 속 진짜 아빠의 정체는 누구이며 송미령이 숨긴 앨리스 송의 뉴욕 시절 살인 교사 비밀은 엄병원과 주시라의 운명을 어떻게 뒤바꿔 놓을지 시청자들의 심장을 옥죄며 73화는 끝이 났었더라고요. 주시라는 정신을 잃기 직전의 상태로 병원 메인 로비를 유령처럼 헤매다 송미령과 정면으로 마주쳤었답니다. 송미령은 승리자의 오만함을 가득 담은 미소를 지으며 주시라의 귓가에 대고 당신 딸은 지금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경멸하고 무서워하는 그곳에 갇혀 있어요. 찾고 싶으면 지금 여기서 내 발등에 입이라도 맞춰봐요라고 속삭였는데요. 주시라는 송미령의 멱살을 잡고 말이 어디 있어. 우리 말이 당장 내놓으라고. 라며 미친 듯이 소리쳤지만 결국 병원 보안요원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나가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으로 내팽개쳐지고 말았답니다. 이 처참하고 비극적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이풍주 교수는 송미령에게 다가가 너 정말 인간이기를 포기했구나. 이게 내가 말하던 집착의 끝이야? 라고 일갈했지만 송미령은 오히려 집착? 아니, 이건 정의야. 당신이 주시라를 위해 나를 쓰레기처럼 버렸을 때 내 안의 모든 사랑은 도살되었어. 이제 남은 건 당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태워버릴 파멸뿐이야 라며 이풍주 교수의 가슴을 차갑게 밀쳐내고 화려한 구두 소리를 울리며 사라졌었더라고요. 주시라는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엎드린 채 손톱이 깨지도록 바닥을 긁었습니다. 내 딸. 우리말이.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더 이상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시라는 자신이 왜 송미령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녀를 집으로 들였는지 자신의 어리석음이 마리를 사지로 몰아넣었다는 생각에 스스로의 가슴을 쳤습니다. 하지만 주시라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마리를 찾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주시라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강민보를 떠올렸습니다. 강민보가 쥔 그 K일의 진실이 마리를 살릴 유일한 희망임을 직감하고는 주시라는 빗속을 뚫고 강민보의 화실로 향했었더라고요. 한편 진기석 부원장은 자신의 부원장실 비밀 금고에서 강마리의 유전자 검사 결과지 원본을 꺼내어 흔적도 없이 불태우려 했었답니다. 하지만 그 결정적인 순간 아내 윤원경이 문을 박차고 들어와 타오르는 라이터 불꽃 앞에서 그 결과지를 낚아챘는데요. 윤원경은 결과지에 적힌 친생자 관계 성립 불가능이라는 붉은 도장을 보고는 미친 듯이 소름 돋는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진기석, 당신 정말 구제불능의 바보구나. 마리가 당신 딸인 줄 알고 송미령이랑 이 더러운 거래를 한 거야? 강마리는 처음부터 우리 집안과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방인이었어. 윤원경의 날 선 폭로는 진기석 부원장을 거대한 충격과 자괴감에 빠뜨렸고 그는 자신이 송미령에게 철저히 이용당해 평생을 모신 장모님을 배신했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하며 바닥에 주저앉아 헛웃음을 지었었답니다. 윤원경은 남편을 벌레보다 못한 존재로 바라보며 이제 당신의 시대는 끝났어. 내 아들 소리와 이 엄병원은 오직 내가 지켜라고 단호하게 선언하며 집무실을 나섰더라고요. 진기석 부원장은 바닥에 흩어진 서류 뭉치들을 보며 헛소리를 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마리가 내 딸이 아니라니. 그럼 송미령은 대체 무엇을 위해 나를 속인 거지? 진기석은 비로소 자신이 송미령의 장기판 위에서 가장 먼저 버려진 패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송미령은 진기석의 탐욕을 이용해 엄병원의 내부를 교란하고 정작 자신의 진정한 목표인 이풍주의 파멸을 위해 모든 것을 설계했던 것이었는데요. 진기석은 허탈함에 몸을 가누지 못하고 집무실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자신의 아들 소리의 집을 지키기 위해 했던 모든 배신이 결국 소리의 미래를 망치는 독이 되었음을 뒤늦게 깨달으며 진기석은 뒤늦은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더라고요. 강마리는 지하 기록실의 어둠 속에서 김미경 비서가 던져준 서류를 보고는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었었답니다. 서류에는 강마리의 생부가 20년 전 엄병원에서 엄기분 원장의 의료사고를 대신 뒤집어쓰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젊은 수석 전공이었으며 엄기분 원장이 그 추악한 사실을 영구히 덮기 위해 조카인 주시라의 임신에 그 죽은 의사의 정자를 도용했다는 믿기지 않는 진실이 담겨 있었는데요. 강마리는 자신이 사랑하는 이강세 레지던트의 아버지가 바로 자신의 아버지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장본인이었음을 깨닫고 지독한 구역질과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강마리는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선배랑 내가 어떻게 이런 악연으로 묶여 있어. 라며 절규하며 오열했고 그녀의 뜨거운 눈물은 차가운 기록실 먼지 바닥을 적시며 비극의 깊이를 더해가고 있었더라고요. 마리는 결박된 손을 풀기 위해 거친 벽면에 밧줄을 문질렀습니다. 손목에서 피가 배어나왔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이 추악한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엄기분 원장, 당신이 어떻게 우리 엄마와 나에게 이럴 수 있어? 우리를 실험체로 삼아 당신의 명예를 지켰다고. 마리는 분노로 가득 찬 눈으로 지하 기록실에 굳게 닫힌 철문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철문을 여는 기계음이 들려왔습니다. 마리는 숨을 죽이고 문 쪽을 응시했는데요. 누군가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마리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비명을 지를 준비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73화의 대미는 병원 전체 스피커와 간호사 스테이션의 모니터를 통해 흘러나오는 강마리의 떨리지만 단호하게 녹음된 목소리로 장식되었었답니다. 엄병원의 모든 의료진과 환자분들께 알립니다. 20년 전 이 신성한 병원에서 벌어진 정자 바꿔치기와 무고한 의사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의료살인 사건의 진짜 진실을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강마리의 장엄한 선전포고는 병원 지하 로비를 지나 수술실과 집무실, 그리고 이사회 회의실까지 거대한 파도처럼 울려 퍼졌고 이 소리를 들은 손미령과 진기석은 경악과 공포에 질려 중앙 통제실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진실의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전 병원으로 번졌고 바닥에 쓰러져 있던 주시라와 옥상의 이강세, 그리고 이풍주 교수는 희망과 절망이 기묘하게 뒤섞인 표정으로 스피커를 응시했는데요. 과연 강마리가 자신의 인생을 걸고 쥔 이 마지막 카드가 엄병원을 구원할지 아니면 연인인 이강세마저 불태워버릴지 시청자들의 심장을 터뜨릴 듯한 긴장감으로 몰아넣으며 73화는 역대급 엔딩을 기록했었더라고요. 통제실 문을 박차고 들어간 송미령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 있는 것은 강마리가 아니라 다름 아닌 송미령의 과거 동료였던 진짜 엘리오 박사의 아들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는 송미령을 향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미령아, 내 거짓말은 여기까지야. 이제 내가 저지른 모든 죄값을 치를 시간이다. 송미령의 얼굴은 흙빛으로 변했고 그녀가 쥐고 있던 모든 권력의 모래성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강마리는 그 옆에서 눈물 섞인 눈으로 송미령을 노려보았고 병원 로비에는 진실을 접한 사람들의 함성이 가득 찼습니다. 73화는 그렇게 한 여자의 비뚤어진 야망이 낳은 비극이 종식되고 진실의 빛이 엄병원을 비추기 시작하는 강렬한 반전을 선사하며 막을 내렸었더라고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내일 더 충격적인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드라마 생각 파트너 각색도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